정원호 구청장이 본선에 나와서 그 당의 경선과 본선을 통하면서 본인이 가진 역량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당내 경선이라는 과정이 사실상 무화된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민주적인 그 상황이 우리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도 각종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절대로 어긋나지 않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겸직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서울 시민들은 그런 모습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이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때 아주 명쾌하고 선명하게 입장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비판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철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별로 실적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공급 절벽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측하고 전력을 다해서 이 공급 절벽을 없앴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문제를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씨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한가함이 저는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에서 태어나 아침 저녁 한강을 건너다니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역사의 무게를 새기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작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서 계엄과 파면에 대한 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단호하게 절연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절연 문제는 8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공간이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공간이 더 크게 확장돼야 합니다. 만약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결단을 주저한다면 결국 지방선거라는 심판대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매듭 지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힘으로 짓누르며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로 서울마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과 서울은 모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서울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제조 엔진이자 정보화의 창조 엔진이었습니다. 나라가 성장하는 동안 언제나 선두에서 길을 냈습니다. 서울은 그 자체로 자부심이었고 희망이었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끊임없이 밀려나고 도시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가 두렵고 소상공인은 현재가 고통입니다. 이기는 도시에서 패배하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직시하지도 않습니다. 패거리 지어 세금을 나눠 먹는 데 골몰하는 부패 이념 정치와 랜드마크에나 집착하는 패션 정치가 지난 20년 서울을 병들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낡은 정치로부터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정직한 변화를 말하는 직진의 정치로 서울을 살려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부동산, 도시경제, 교통에 관한 약속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닭공 3종 세트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민주당 정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예외 없이 세금 폭탄, 대출 봉쇄, 투기꾼 사냥 이 3종 세트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가파른 공급 절벽 속에서는 닥치고 공급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무지막지한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고 있지만 저는 서울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전핀 프로젝트로 정비사업의 혈맥을 과감히 뚫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선심 쓰듯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고무줄 시정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최대로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용적률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고 용적률 500%의 제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중앙정부와 당당하게 담판에 도입하겠습니다. 이주비 재정융자로 이재명 정부 11호 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정비사업의 최대 장벽, 관치 행정을 끝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권한을 무기로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주민과 싸우며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공공기여 주민투표제를 즉시 도입해 공공기여 항목과 방식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조례와 지침도 시장과 공무원의 자의적 권력의 원천이자 강력한 공급 장벽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이를 전면 정비해 간소화하겠습니다. 시청, 구청에 서류를 낼 때 반려되는 걸 겁내지 않고 결과를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 도심에 비어있는 업무용 상업용 공간을 청년과 직장인들을 위한 직주근접 공간으로 활짝 개방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용도 전환 특례를 제공해 종로와 을지로 등 원도심의 주택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을 다시 성장 엔진, 일자리 엔진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영혼 없는 AI 무한 반복 선언만으론 도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이미 비싼 서울은 도시가 보유한 고유의 자산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바로 국내 최고 대학들의 인적 역량, 600년 수도가 보유한 문화자산, 그리고 그간 세계인과 교감하며 축적한 서울의 브랜드 가치, 즉 서울 팬덤입니다. 저는 서울 팬덤과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 전체를 첨단 기술과 연결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인 K컬처 넥서스를 강북 창동에 건립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의 돈과 사람이 강북 창동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K-팝 콘서트가 펼쳐지고 K-푸드를 맛보고 화장품과 피부 미용 서비스를 접하고 굿즈를 사고 게임을 즐기고 의료 서비스를 상담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기업들을 세계인의 반응을 신속하게 느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공연기획사, 여행사, 연예기획사, 식품회사, 화장품 제조사, 콘텐츠와 소비재 유통사 등 관련 기업을 함께 입주시키겠습니다. 아레나와 공항 접근성, 가용 공간을 갖춘 데다 강북 지역 30여 개의 대학과 근접해 있어 인적 자원 역시 풍부한 창동 지역은 거대한 문화 공간이자 한국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2청사를 창동에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7개 청사에 산재되어 있는 서울시 비효율을 해소하고 도시혁신과 관련된 기능을 창동 2청사에 모으겠습니다. 강북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포함해서 혁신본부로, 서울혁신본부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혁신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 도시 행정, 소상공인 지원에 AI를 선제적으로 결합하고 초기 시장을 확실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살리는 AI 연구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 지역 대학들의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대학 창업 공간의 용도와 높이 제한을 걷어내겠습니다. 또한 서울 동북부 공대벨트 중심에 홍릉 AI밸리를 조성하고 청년 스타트업에게 고가장비 인프라를 무상으로 대여하겠습니다. 서울 교통의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부지런히 새로 뚫는 1.0 시대, 환승 할인으로 버스와 연결된 2.0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총 길이와 질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제는 다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수요가 미미한 곳에도 지하철 노선을 새로 뚫는 수조 원짜리 공약을 들고 나오지만 지금은 수십 킬로 철길을 새로 팔 때가 아닙니다. 시민 동선에 따라 지하철 노선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다시 버스 체계와 최적으로 연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3호선 동대 입구역을 불과 600m의 짧은 연결선로로 이으면 도봉, 노원, 강북, 성북의 150만 시민들이 환승 없이 강남권으로 갈 수 있는 창동 수서 직통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연결들만으로 도시 철도망의 총체적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서울 지하철 리셔플링입니다. 여기에 더해 22년 만에 버스 체계를 개편해 교통 소외 지역을 연결하고 중복 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와 같은 1970년생에게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여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랬던 서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문제에 눈을 감는 나태한 정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장에 싸움을 거는 무지한 정치, 혈세를 뿌려대는 탕진 정치를 몰아내야 합니다. 지금 서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시장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살리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해결하는 경제시장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선수를 교체할 때입니다. 저 윤희숙은 보수 정치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도부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지요. 하루라도 빨리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서 그 모든 후보들이 그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넘어가기를 좀 바랍니다. 실제로 부동산 강남 상부가 아파트가 내려가고 있고 맵을 내놓고 있다. 효과 다중택자 양육세 중과 하기로 해서 맵을 내놓고 있다. 효과 나타나고 있다. 정당성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집을 누군가가 사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29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최소한 27억짜리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 정도의 현금 부자만 지금 집을 살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과 규정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그런 조치들이 나오면 초반에는 급매물이 나옵니다. 그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과가 시작되는 때부터는 매물이 잠김이 되는 그런 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세 번째로 보고 있는데 그 세 번째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나쁜 부동산 정치입니다. KBS 정연입니다. 당내 경선 정국이 우선일 텐데 오세훈 시장 노선 운영한 것이고 비교해서 혹시 당내 경쟁자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차별적이나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시죠?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이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때 아주 명쾌하고 선명하게 입장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비판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철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별로 실적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공급 절벽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측하고 전력을 다해서 이 공급 절벽을 없앴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문제를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씨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한가함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대체 이재명 정부와 뭐가 다르고 서울의 문제를 얼마나 절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리더인지 시민들의 판단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명 공관위원장이 오늘 시내 교체를 요구한다고 메시지를 냈고 의원님께서도 오늘 출마 선언에 선수 교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서울 시민들에게 과연 새로운 얼굴일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새로운 얼굴일까? 새로운 인물일까? 글쎄 정치인은 항상 새로운 얼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그간의 서울의 병은 서울이 쇠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보지도 않고 자원을 낭비하는 나쁜 정치들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리더는 저는 대단히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제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시면 시민들께서도 지금 우리 서울이 이럴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아주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새로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선언문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저력 문제가 공간이 더 크게 확장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도부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될지 의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절연 문제가 민심을 통해서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은 것은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선거 전에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포함하여 그 당의 얼굴이 그리고 당의 목소리가 그런 얘기로 총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당의 모습을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겠지요. 청동에 K컬처 넥서스랑 시청 제2청사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청동을 분야에 좌지우지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의 새로운 산업적인 에너지가 발화될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산업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과 그 산업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기존 산업적인 중심들과 거리가 있고 그리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레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큰 땅이 있고 그리고 서울 강북 지역에 종합대학이 거의 30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 인적 역량까지 대단히 풍부하기 때문에 서울의 다음 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이 되기에 창동이 대단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언문에서 탕진 정치라고 하면 누군지는 알겠는데 패션 정치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화 설명 좀 부탁드리고 오세훈 시장도 민간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과의 그 차별점에 대해서 주택 공고를 대해서 좀 설명. 패션 정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다 떠오르실 것 같고요. 어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외양을 중시하는 랜드마크를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정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는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우리가 지금 이럴 땐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 서울 시정을 보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도 민간 공급을 중시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출마 선언문에 그 언급한 것처럼 그 용적률이라든가 종상향이라든가 이렇게 그 지금 멈춰서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해서 정말 중앙 정부와 절박하게 의견을 표시하고 그 중앙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본인부터 토호제를 그 용산구까지 확대시킨 그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본인의 식견이나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본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행정의 고압성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의 민간 공급을 억누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강요한다거나 어마어마한 행정적인 레드테이프를 그 초래할 수 있는 수천 페이지의 지침 같은 것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서울의 공급 절벽에 대해서 시장 스스로가 그다지 절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닥치고 공급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서울의 공급 절벽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그대로 보셨듯이 이 다음에는 이제 젊은 청년과 직장인들이 전세가 없으니 월세로 가고 월세가 폭등하고 그러니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그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반복될 위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어떤 정치인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라고 했는지 저 머릿속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패션 정치 말씀하신 게 한강버스에 겨냥하신 거라고 해석을 했. 한강버스 포함이지요.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상 정원호 전 행정부총장이 거의 일강 체제로 오세훈 시장과도 20%포인트 차이를 벌리고 있는데 거의 당 후보들과 넘치면서 차이를 벌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아직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증폭되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현직 시장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원호 부총장이 본선에 나와서 아니 그 당의 경선과 본선을 통하면서 본인이 가진 역량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당내 경선이라는 과정이 사실상 무화된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민주적인 그 상황이 우리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도 각종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절대로 어긋나지 않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겸직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저는 아직 대단히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의 서울 시민들은 그런 모습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